아버님, 저를 안아주세요. 일본인 며느리 하루카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도쿄 아들의 집 안방. 남편은 출장 중이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은 이곳에서 저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루카의 몸은 일본 동영상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매끈한 피부, 완벽한 곡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촉촉한 눈빛. 62세 노인인 저를 30대 일본인 며느리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이토록 극도의 만족감을 느낀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식탁에는 제 혼자만의 숟가락 하나만 놓여 있었죠. 한때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에요. TV 소리만이 이 넓은 집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준영이마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도쿄로 떠난 뒤로는 제 고독은 더욱 깊어졌어요.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본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루카도 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망설임 끝에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전부였어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2시간 반. 나리타 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준영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달려왔어요. 그 옆에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루카였어요. 아버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백조처럼 우아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는 마치 패션 모델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촉촉하고 깊은, 뭔가 사람을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눈이었죠.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마저 부드러웠어요. 아버지, 제가 캐리어 들게요. 준영이가 제 짐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걸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옆에 선 하루카를 의식하게 됐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건 며느리야. 아들의 아내라고. 정신 차려, 김영호. 스스로를 타이르며 차에 올랐습니다. 준영이가 운전석에, 하루카가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에서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며느리는 일본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대답은 했지만 사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하루카의 옆얼굴과 그녀가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붉은 입술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도쿄 시내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버지, 씻고 나오세요. 하루카가 저녁 준비해뒀어요. 준영이가 제 방으로 안내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이었어요. 간단히 씻고 나오니 식탁에는 한식으로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깍두기까지 3년 만에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아버지, 어때요? 하루카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한국 식재료 전부 준비했어요.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영이는 회사 이야기로, 저는 한국 소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루카는 중간중간 제 반찬 그릇을 채워주고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준영이와 하루카 사이에서 부부다운 대화나 스킨십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영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쳐 일을 시작했어요. 여보, 아버님이랑 좀 이야기 나눠요. 미안해요, 하루카. 내일까지 마감인 보고서가 있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은 업무에 빠져들었고 저와 하루카만 어색하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루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조격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제 발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한국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잖아요. 이것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양말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양말을 벗겨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발등을 스쳤습니다. 이건 며느리야. 정신 차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카가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의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3년 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제 몸이 이 작은 접촉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제 발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고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간질거리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은 압력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감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물소리, 그녀의 숨소리, 손가락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까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숨을 멈췄어요. 고개를 숙이고 제 발을 씻기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게 늘어진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블라우스 목 언저리가 헐렁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안쪽이 보였습니다. 하얀 피부, 쇄골의 곡선, 그리고 그 아래로 깊게 파인 가슴골까지. 시선을 돌려야 했지만 눈이 그곳에 고정되어 버렸어요. 하루카가 몸을 더 숙여 제 발목을 씻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더욱 벌어졌고 가슴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이건 아들의 아내야. 며느리라고. 왜 이러는 거야, 김영호.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3년간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여자의 살결을 느껴보지 못했던 제 몸이 이 작은 접촉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미터 옆에는 준영이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보며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어.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금기된 상황이 제 이성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카의 손이 제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물기가 피부 위를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근육을 주무르듯 눌렀어요. 아버님, 많이 뭉쳐 계시네요. 여기 좀 풀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하루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촉촉하고 깊었어요. 단순히 시아버지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유혹? 아니면 외로움? 혹은 제 착각? 아버님, 시원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단순히 족욕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응, 고마워.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루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제 발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족욕이 끝나고 그녀가 부드러운 수건으로 제 발을 하나하나 닦아줬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요. 그 촉감이, 그 온기가 제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체에 피가 몰리는 게 느껴졌고 바지가 조여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 편히 쉬세요. 내일은 제가 도쿄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루카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파 쿠션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루카는 대야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나는 시아버지야. 62세 노인이라고. 정신 차려, 김영호.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었고 숨은 거칠었으며 하체의 반응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단 10분간의 족욕이 제 3년간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그만할게요. 준영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하루카에게 말했습니다. 응, 먼저 들어가요. 나는 설거지만 하고요. 그래요,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아들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저는 어색하게 객실로 향했어요. 객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 하루카의 모습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빛, 목소리, 몸의 곡선, 그리고 제 발을 씻기던 그 손길까지 벽 너머로 준영이와 하루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톤이 차가웠어요. 무슨 다툼이라도 있는 걸까요? 나는 단지 외로운 노인일 뿐이야. 그냥 오래 여자를 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금지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준영이었습니다. 응, 앉았어. 들어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하고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당장 오사카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밤중에? 네. 거래처 공장에 큰 사고가 났대요. 새벽 첫 차 타고 가야 해요. 최소 사흘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오신 김에 같이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준영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괜찮아.
내일이 중요하지. 나야 하루카가 있으니까 걱정 마. 하루카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 잘 모시라고. 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저 짐 싸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곧이어 안방에서 짐 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영이와 하루카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여전히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가 떠난 거예요.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사흘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 너머 안방에는 하루카가 혼자 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이 밤. 이성은 이건 안 되라고 말했지만 오랜 고독으로 메말라버린 제 본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가 냉랭해 보이는 며느리. 그리고 3년간 여자의 손길 한 번 느끼지 못한 저. 이 집안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매혹적인 눈빛과 제 발을 감싸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잠결에 들려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그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너머 화장실 쪽에서였어요. 낮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억누르듯 내는 신음 같았어요. 너무 작아서 환청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단지 물소리일 거야.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참으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냥 자야 해. 이성이 그렇게 말했지만 호기심은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원초적인 충동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온몸이 뜨거웠어요. 화장실에 가야겠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안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하루카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단지 화장실에 가는 것뿐인데 나는 그냥 물 마시러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손을 뻗어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형광등 불빛이 화장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면대 구석에 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제 눈이 그것을 정확히 인식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실리콘 재질의 물건이었습니다. 크기는 제법 컸어요. 길이가 한 2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형태는
남성의 그것을 그대로 본떠 만든 모양이었어요. 섬세하게 새겨진 핏줄 문양까지 생생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도구, 며느리가 외로움을 달래는 물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이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루카가 이걸 혼자서 사용한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의 표면이 젖어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투명한 액체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마르지 않은 아주 최근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제가 들었던 그 신음소리를 낼 때 사용했던 것이겠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실리콘 표면은 부드러웠고 묘하게 탄력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훑었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손끝에 묻었어요. 이게 며느리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카. 남편이 출장을 간 빈자리에서 홀로 이불을 걷어내고 이 물건을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이요. 제 하체가 반응했습니다. 급격하게 통제할 수 없이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바지 안쪽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불편할 정도로 조여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62세 노인이 아니었어요. 욕망의 눈이 먼 통제 불능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성이 외쳤지만 몸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그리고 3년간 억눌렀던 욕망을 스스로 해소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모습만이 가득했어요. 족욕을 해주며 몸을 숙일 때 보였던 가슴골, 촉촉하고 깊었던 그 눈빛, 제 발을 씻기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이 물건을 사용하며 신음하는 상상 속의 하루카, 며느리, 숨이 가빠졌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하루카는 며느리야, 아들의 아내라고,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왼손으로는 무의식 중에 그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체온과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을. 그 순간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3년 만의 절정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휴지로 흔적을 닦아냈습니다. 손도 깨끗이 씻었어요. 그 물건도 물로 씻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엄청난 짓누르는 듯한 죄책감. 나는 며느리를 상상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3년간 억눌렸던 뭔가가 분출된 후에 허탈하면서도 개운한 느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걸 며느리가 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상상이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하루카가 제가 그녀의 물건을 만진 걸 안다면? 제가 그녀를 상상하며 금기를 범한 걸 안다면? 안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불을 끄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고요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며느리의 은밀한 물건을 만졌고 그녀를 상상하며 욕망을 분출했습니다. 시아버지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사흘, 며느리와 단둘이 이 위험한 비밀을 간직한 채 저는 하루카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그 눈빛을, 그 손길을 떠올리며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평소보다 한참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으니 당연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려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마주하지? 새벽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물건, 며느리를 상상하며 저지른 일들.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가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하루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응, 잘 잤어. 겨우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로 나가자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러운 한식 상차림이었어요. 하루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늦게까지 주무셨네요. 응, 비행기 타느라 피곤했나 봐. 저는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시선을 피했어요. 앉으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루카가 제 건너편에 앉았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벽의 기억이 계속 재생됐어요. 며느리의 물건을 만졌던 그 손으로 지금 수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제 요리가 입에 안 맞으시나? 아니야, 맛있어. 그냥 아직 덜 깬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때 하루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요, 그냥 새벽에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나서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아, 응. 물 마시러 갔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루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단순한 미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들킨 걸까? 아니야, 설마. 그냥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하루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제 옆에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버님, 응?
오늘 도쿄 구경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그런데 아버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그녀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새벽에 잠을 설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화장실에서 그 물건 보셨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물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들통난 목소리였어요. 하루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면대 위에 제가 쓰는 그런 물건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하루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셨군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하루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외로워요, 아버님.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준영이는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에만 빠져 있고 집에 와도 노트북만 보죠. 그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부부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물건으로. 하루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 똑같으시잖아요. 3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깊었어요. 아버님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저랑 똑같이 외로우신 분이라는 걸. 하루카.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외로움을 서로 위로해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카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온전한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 돼. 이건 왜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습니다. 우린 둘 다 외로워요. 서로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하루카가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무게감이, 향기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아버님. 하루카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발 저를 봐주세요. 여자로서. 그녀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카. 이건 정말. 준영이는 절 여자로 안 봐요. 하지만 아버님은 어제부터 계속 절 그렇게 보셨잖아요. 들켰습니다. 완전히. 조격해드릴 때 아버님 눈빛 봤어요. 저를 원하고 계셨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아버님을 느꼈어요. 제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았어요. 하루카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내 시아버지고. 그래서 더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금지된 거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제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고독, 며느리의 유혹, 그리고 새벽에 느꼈던 그 욕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루카. 제 손이 떨리며 그녀의 허리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선이 무너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루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한 듯한 그러면서도 외로움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그녀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그녀가 저를 이끌었어요.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가 보였어요. 준영이와 하루카의 침대. 아들 부부의 공간. 이건 정말 안 되는 건데. 마지막 이성이 외쳤지만 하루카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제 공간이에요. 준영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루카가 제 앞에 섰어요.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족욕때 본 그 하얀 피부가 이제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3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하루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살아있는 여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하루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를 안아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하루카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제 목에 팔을 감고 저를 침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카가 제 위에 올라탔어요.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급하게, 서투르게. 62세 노인의 몸이 부끄러웠지만 하루카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몸 위로.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체온, 뛰는 심장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루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아! 하루카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크고 생생했어요. 아버님, 좋아요. 흥분이 고조되자 그녀의 입에서 일본어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그 낯선 언어가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카, 제 목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침대 시트가 젖어갔습니다. 하루카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듯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순간 하루카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큰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녀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저도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온몸이 경직됐다가 한꺼번에 풀어졌습니다. 하루카가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았어요. 나도. 준영이는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줬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아예 저를 안 봐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자요.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뿌리쳐요. 하루카. 그래서 저 혼자 그 물건으로 위로받았어요. 매일 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버님도 그러셨죠? 3년 동안. 응. 아내가 떠나고 단 한 번도. 알아요. 어제 조교해드릴 때 아버님 몸의 반응 느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루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돼요? 준영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하루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이미 아버님 없이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며칠 후면 준영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야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자. 하루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우리는 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객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돌아온 거예요. 몸이 개운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거실로 나가니 하루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응, 오늘은 제가 특별한 아침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루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아버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해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루카, 어제는 너무 좋았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제 무릎을 만졌습니다. 안방에서 다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하루카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요구했고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족스러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침대 시트가 다시 젖었어요. 하루카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님, 갈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하루카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가 급격히 젖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하루카가 극도의 만족감에 이른 거였어요. 아버님, 쳐다보지 마세요.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적 처음이에요. 준영이랑 할 때는 한 번도. 하루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님이 제대로 해주셔서.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2세의 늙은 남자인 제가 며느리에게는 남편보다 나은 존재였다는 것. 그날 하루 우리는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에서, 심지어 욕실에서까지. 금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준영이가 돌아오기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준영이는 어제 오사카에서 돌아왔지만 바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 하루카와 마주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 덕분에 저와 하루카는 마지막 밤까지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가세요? 하루카가 제 짐을 싸는 걸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응,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아쉬워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금기를 넘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62세의 늙은 몸이었지만 하루카는 진심으로 저를 원했어요. 준영이보다 더, 그 어떤 남자보다 더. 아버님, 하루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글쎄, 그건 제발이요. 저 아버님 없이는 다시 예전처럼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영이는 여전히 저를 안 봐요. 어젯밤에도 돌아와서 바로 잠들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카, 아버님이 계셨던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3년간의 고독이 완전히 사라진 일주일이었으니까요. 다시 올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루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찾아뵐게요, 아버님. 그 순간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온다면, 아들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루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오후 2시,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준영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제가 아버님 모셔다 드릴게요. 하루카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하루카가 운전석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도쿄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1시간 반쯤 있으면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일주일은 꿈이 될 거예요. 금지된 꿈. 아버님, 하루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지금 아버님이랑 마지막이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바로 그때 하루카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갓길로 빠져나갔어요. 하루카가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갓길이었어요. 주변에는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카?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어요. 아버님,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깊은 위안을 드리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참을 수가 없어요. 하루카가 운전석 시트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지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하루카, 이건 괜찮아요, 아버님. 여기 아무도 안 봐요. 그녀의 손이 제 바지 벨트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한적한 도로, 고속도로 갓길, 차 안. 이 위험하고 금기된 상황이 오히려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하루카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극적이었습니다. 하루카는 정성스럽게 마치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 헌신했어요. 창밖으로는 가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긴장됐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흥분을 더했어요. 하루카. 제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점점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카. 나. 이제. 하루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바로 그 순간 절정이 왔습니다. 온몸이 경직됐어요. 하루카는 저의 그것을 삼켜주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제 마지막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작별 인사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가서도 저 잊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카가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로 진입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달렸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하루카도 함께 내려 제 캐리어를 꺼내주었습니다. 아버님, 응,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공항 앞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작별 인사로 보였을 거예요. 포옹을 풀며 하루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국으로 찾아갈게요, 아버님. 그때는 더 오래 함께해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경고처럼 들렸어요. 이 금지된 관계가 계속될 거라는. 잘 가, 하루카. 네,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저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하루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족욕, 화장실의 물건, 며느리의 유혹, 침대에서의 만남들, 그리고 방금 전 차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준영이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외로움이 채워졌고 며느리도 행복해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하루카는 꼭 한국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금지된 관계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하루카였습니다. 아버님, 벌써 보고 싶어요.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기다릴게.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고독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림이 있는 고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금지된 사랑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텅 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하루카의 사진, 문자 메시지, 그리고 한 달 후의 약속.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며느리가 오는 날, 다시 시작될 금기의 날.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평생 지켜온 도리도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